안녕하세요. 유진타로입니다. 여러분 반가워요. 굉장히 오랜만에 이렇게 찾아뵙게 됐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1월 하반기 16일부터 31일까지 재회타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은 과연 어떤 사람인지, 나를 생각하고 있기는 한지, 그리고 그가 먼저 혹시나 연락이 올지, 아니면 내가 먼저 연락하는 게 좋을지, 행여나 상대방에게 다른 대상은 없는지, 그리고 그가 생각하는 우리의 속궁합은 어땠는지, 여러 가지 재회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두루두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1번부터 5번까지 5개의 번호를 준비했고요. 여러분 1번부터 5번까지의 번호 중에서 가장 떠오르는 숫자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상대방의 생일이나 우리의 기념일, 추억의 숫자도 상관없고요. 혹은 상대방의 핸드폰 번호에 많이 들어간 번호도 괜찮습니다. 만약에 우리 여러분들이 번호를 고르시기 어려우시다면요. 1번부터 5번까지 모든 번호를 들어보시고 우리의 스토리와 상대방의 성향과 가장 잘 맞는 번호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러분이 번호를 고를 시간을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모두 번호를 고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1번부터 리딩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두 분의 관계는 처음 시작부터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무언가를 표현한 것은 맞지만은 관계의 확신이나 주도권은 우리 여러분에게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대방의 카드에는 페이지 오브 컵이라는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렇게 카드가 나오시는 분들이 조금 자기 감정에 솔직할 때도 있고 순수할 때도 있고 귀여울 때도 있어요. 하지만 이 카드가 페이지라고 해서 소년을 의미하는 카드다 보니까 완전하게 성숙한 어른의 모습이라고 보기보다는 내가 그때그때의 감정들에도 충실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나와 있고요. 하지만 그 와중에도 자신의 주장이라든가 고집이 조금은 센 그런 부분들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페이지 컵과 나인 컵이 함께 나오셨는데 지금 카드를 보시면 긴밀하다는 느낌보다는 나 너에게 마음 표현하고 싶고 그래 너에 대한 마음 정말 있고 그렇지만은 내 주변 사람들도 소중하고 나는 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해야 되는 역할들이 있어. 이런 모습들을 보이셨을 것 같아요. 이 카드가 나오시는 분들은 그때그때 즐거운 분위기에서는 다른 거를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타로 카드에서는 킹, 퀸, 나이트, 페이지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요. 그 카드를 모두 코트 카드라고 합니다. 궁정 카드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소년 카드가 호흡이 약간 짧고 시야폭이 조금 넓지 못해요. 그래서 그때그때 모임이라든가 다른 관계에서의 중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나에 대해서는 조금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여러분들 카드 봤을 때는 킹 오브 소드, 왕의 카드가 나왔어요. 나는 확실한 거 좋아하고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를 좋아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봤을 땐 우리 여러분들이 상대방에 대해서 조금은 오해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여러분 솔직하고 확실하고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 이런 것들 되게 중요시 여기는데 처음에 우리 여러분이 봤을 때는 상대방이 그때그때 감정에 솔직하다 보니까 나처럼 또렷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분은 감정의 어떤 무게라든가 그 다음에 뭐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을 잘 견뎌낸다든가 하고 있는 게 있다고 하더라도 나에 대해서 신경 쓴다든가 그런 집중력은 또 부족하신 편이거든요. 하지만 처음에 솔직했던 부분들이 여러분에게는 나와 비슷한 면이 있구나. 이 사람도 분명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도 솔직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마음을 표현하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표현한 마음만큼 나도 같이 표현하고 나도 마음을 전달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러분 잘 보이실 거예요. 여기서도 이 카드는 나이트 카드고 기사 카드예요. 여기는 소년 카드란 말이에요. 마음을 전달하는 방법도 우리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진지하게 책임감 있는 사람이에요. 킹소드도 나오고 나이트 오브 컵도 나왔기 때문에 난 결정한 부분에서는 감정 표현함에 있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솔직한 그런 면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모습을 나는 보였는데, 나는 집중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상대방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주변의 관계라든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친구들, 직장 동료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챙기기 시작하면서 내 입장에서는 뭔가 나에게 처음보다 집중해주지 않는 것 같아. 뭔가 나에게 완전하게 집중해주지 않는 것 같아. 그래서 서운함이 느껴지셨을 것 같아요. 지금 카드를 보면은 상대방은 사실 내가 너에 대해서 감정이 변한 게 아니라 이걸 이해해주면 안 돼? 뭐 연인 사이라고 해서 계속 똑같은 강도로 우리가 사랑할 순 없잖아. 나는 내 주변 관계도 중요해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럴 때마다 우리 여러분들은 이 카드가 나오면서 하트에 칼이 3개 꽂혀 있죠. 그만큼 뭔가 속상한 일들, 스트레스 받는 일들, 상대의 말이 나에게는 비수가 되어서 꽂혔던 것 같아요. 나는 상대방을 설득하려 했지만 상대방은 자기의 주관을 펼치게 바빴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생각했을 때 내가 다른 사람 만나는 건 아닌데 뭐 이게 왜 문제야? 지금 아주 페이지 파티가 열리면서 78장 중에 페이지 카드 사실 4장밖에 없거든요. 3장이나 나오셨어요. 정말 생각이 짧으신 분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자기 상태에서는 나도 뭔가 좋은 관계로 진행하고 싶은데 너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걸 보니까 나도 스트레스 받아. 이런 생각들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지금 카드 보시면은 마음이라는 카드인데 이 카드 안에 톱니바퀴도 있고 마음에 없어야 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마음에 두지 말아야 될 부정적인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다. 그분에게도 나름은 이런 관계들이 스트레스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실 전체적인 관계에서는 우리 여러분이 약간 다른 연애와 비교하셨거나 나의 집중도에 비해서 너가 덜 집중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비교를 하셨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카드가 이렇게까지 페이지가 많이 나오는 경우에는 사실 자신의 일에 대해서도 완벽하게 잘 해나가고 있지 못한 경우, 혹은 그 일들이 시작 단계에 있거나 앞으로 도전해야 될 일들, 성장해야 될 일들이 많을 때 나오는데 우리 여러분들은 전체적인 카드가 밸런스를 갖추고 있다. 내가 어느 정도는 안정화가 되어 있다 라고 나와 있는 상태예요. 안정화가 되었다고 해서 내가 뭐 아주 큰 위치에 있다라고 보긴 어렵지만은 나 그래도 이렇게 해나가면 될 것 같아. 이런 방식으로 이 일을 하면 될 것 같아. 그런 생각 정리들이 되어 있고요. 주변에서도 어느 정도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약간은 소확행의 느낌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삶의 만족도가 있는데 상대는 자꾸 들썩이는 느낌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도 여러분이 비교하셨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관계를 잘 해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여러분이 방법을 바꾸셔야 되는데요. 지금 이미 내가 생각했던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오해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내가 생각했을 때 그 사람이 솔직하고 진솔하고 그다음 분명한 사람이었지만은 생각보다 사실은 그때 그 감정에 진솔하신 편이지 이 호흡이 길게 가는 편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오해한 부분들이 있어요. 역량적인 오해도 있을 수 있고 솔직한 줄 알았는데 그냥 어린아이 같았던 부분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내가 받아들이고 이 관계에 대해서 진솔하게 끌고 가고 나의 감정을 표현하고 너의 잘못된 점들, 네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처음에 너는 이랬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는 약간은 나도 가면을 쓰고 상대방에게 대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상태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서로 주장을 펼쳐봤자 이 관계에서는 상대방이 느낄 때 나는 문제가 없어, 이게 뭐가 문제야, 난 사람들과 잘 어울릴 거고 나는 원래 이랬어, 이렇게 생각할 거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오판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 방식대로 갔을 때는 이 재회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보시면 우리는 하나라는 카드가 있어요. 내가 만약에 지금 상대방과 나의 차이를 분명하게 알고 내가 의문을 가지고 상대방한테 말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내가 다르구나,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어느 정도 가면을 쓰고 대하면 싸우는 부분들을 조금은 피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 보입니다. 지금 카드 보시면 여기서도 내가 칼자루를 쥐고 있는 왕비로 표현되어 있는 상태예요. 전체적인 카드 밸런스로 봤을 때도 내가 주도권을 쥐고 내가 마음을 표현하고 내가 이 관계를 진솔한 것만이 아니라 그래,
너에 대해서 내가 이해할게, 인정할게. 너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 내가 인정하고 내가 너의 수준에 맞춰서, 눈높이에 맞춰서 마음을 표현한다면 상대방은 현재로서는 거절할 이유가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나의 의견을 너가 받아들여 준다면은 다시 한번 너랑 잘 만나봐도 될 것 같아. 너랑 내가 속궁합적인 부분도 어느 정도 맞았고, 그리고 너라는 사람에 대해서 나도 굉장히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다만 뭔가 싸우지만 않았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들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내 입장에서는 뭔가 계속해서 답답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그 사람의 역량보다는 그 사람이 그다지 괜찮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물론 순수함을 가지고 있고 귀여운 면이 있다고 할지라도 역량의 차이라는 건 생각의 차이가 돼서 난 당연히 이 정도는 할 줄 알았는데 상대방은 그걸 전혀 기억 못하고 있다던가, 그게 왜 당연한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거나, 이런 모습들이 반복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부가카드에서도 집중을 하면 다시금 제외할 수 있는 방향이 있고, 그것이 나에게 아주 좋은 방향일지 모르지만 내가 주도적으로 이 관계에서 힘을 가지고 나아갈 때, 속내를 다 드러내거나 솔직하라고 나와 있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연기를 조금 했을 때, 참아주는 척 했을 때, 그리고 내 스스로 나를 설득했을 때 이 관계는 재회가 가능할 것 같다라고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번 달 말에 가능성이 가장 높게 나왔기 때문에 조금은 서두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 여러분이 상대방이 혹시 먼저 연락이 올까요? 라고 물으신다면 상대방은 현재로서는 나를 어렵게 생각하고 있어요. 너랑 얘기를 하면 내가 나쁜 사람이 된 것 같아서 스트레스를 받아. 너는 이 관계를 너무 무겁게 생각하는 것 같아. 나는 너랑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은 건데 너는 생각이 너무 많아. 그래서 나는 내가 널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연락을 먼저 하시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주도권이 우리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는 내가 먼저 연락을 했을 때 그나마 가능성이 열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상대방이 나에게 느꼈을 속궁합의 느낌은 어땠는지 뽑아보도록 할게요. 두 분은 속궁합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맞았다고 나와 있고요. 상대방이 나에게 느꼈던 따뜻함들 굉장히 강력했을 거라고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의 감정에 있어서도 상대방이 나를 그래도 포용해 주려고 하고 어느 정도 용인해 주려고 하는 느낌들, 사실은 속궁합 점수에서는 최상의 카드들이 나오신 거기 때문에 굉장히 잘 맞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서로의 모습에 있어서도 지금 말을 타고 가고 있는 어떤 남녀가 보이고요. 남자가 뒤에서 여성을 안아주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죠. 이것만으로도 우리 여러분한테 힌트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이 엄청나게 정력이 강한 건 아시죠? 그리고 남자분이 뒤에 있다는 거, 근데 내가 오픈마인드 됐다는 거, 그렇다라는 거는 정 최위에 키나 두 분이 더 교감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분이 기분파이기 때문에 그때 조금 달랐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뒤로 갈수록 스트레스 요인이 늘어나면서 여자분을 만족시켜주지 못하는 것 같다, 조금은 지속 시간이 짧은 것 같다라는 느낌들이 있어서 위축됐던 모습들이 보입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는 한 번에 팍 헤어졌다기보다도 내가 상대방한테 실망하면서 이 관계가 누적되다가 헤어진 느낌이 있기 때문에 뒤로 갈수록 속구갑이 조금은 약해졌던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남자분이 약간은 상처받았던 적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자면은 전체적인 밸런스로 봤을 때 우리 1번 분들이 조금 아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 잘 맞았던 그 순간 너무 좋았던 기억을 갖고 있고 내가 처음에 상대방한테 느꼈던 그 확신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은 인연을 내려놓기도 어려울 뿐더러 재회운 이미 2장이나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여러분이 먼저 연락해서 재회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1번 리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2번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이 연애는 우리 2번 분들에게 내키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상대방의 여러 가지 상황이나 여건들이 연애에 집중하거나 나라는 사람에게 집중하기에는 여러 가지 불안정한 요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쉽게 말하자면은 다른 대상이 있었다라던가 아니면 경제적이거나 여러 가지가 힘들다든가 취업한 지 얼마 안 됐거나 이직한 지 얼마 안 됐거나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이 사람이 이 연애에 처음부터 집중하기가 되게 어려웠고 나 역시 처음부터 그런 것들을 모르고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관계가 언젠가 끝날 수 있고 그리고 만약에 끝나게 된다면 그냥 끝내야겠다. 이 관계는 처음부터 어떻게 보면 나에게 상처가 될 게 예견이 되어 있었던 그런 관계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 굉장히 컸고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책임지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상대방이 해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해주겠다라는 어떠한 암묵적인 약속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나 힘든 상황인 거 맞아. 나 너와의 연애에 집중할 수 있는 건 맞아. 하지만 내가 최소한 일주일에 며칠 정도는 아니면 연락이라든가 만났을 때는 내가 너한테 집중해주고 내가 너를 사랑해주려고 노력할 수 있어. 나는 너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처음에는 반발심을 가지셨던 우리 2번 분들도 끝이 나더라도 한번 해보자. 한번 가보자. 한번 내가 마음을 줘보자. 이런 생각들을 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분의 이런 태도들이 약간은 나태함으로 인해서 완벽하게 나를 도와주거나 처음에 약속들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익숙해지면서 조금씩 게을러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여러분들은 나 이미 예상은 하고 있었어. 예상은 하고 있었으니까 어쩔 수 없지. 나는 내가 더 중요하고 내가 성장하는 게 중요하니까 여러 가지 다툼이 조금은 있었겠지만 우리 여러분들도 이 관계에 있었던 어떤 한계성들을 느끼고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상대방과 나는 완전히 안 보고 살 수는 없는 관계라고 나와 있어요. 일적으로 얽혀 있거나 아니면 모임에서 얽혀 있거나 비즈니스라는 카드가 나와 있어서 우리를 서로 완전히 끝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의 경우에는 큰 방향을 설정하고 가겠다. 제대로 갈 거면 가고 네가 고쳐질 거면 고치고 아니면 나는 끝내겠어. 아니면 내가 상처를 받더라도 나는 나를 위해서 나의 비전을 향해서 나아갈 거야. 우리 관계가 뭔가 계속 완전히 안정된 것이 아니라 너의 노력을 기반으로만 좋아질 수 있는 관계인데 네가 시간을 내야 되고 네가 뭔가를 해야지만이 내가 결정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우리 여러분들이 이기적이라는 게 아니라 상대가 시간을 내야지만이 내가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상대가 바쁘거나 상대가 다른 일정이 있기 때문에 이 관계에서 최소한의 스타트, 최소한의 약속들은 상대방이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씩 뒤로 미루거나 혹은 만났을 때도 이렇게 늘어져 있거나 편하게 하려고 하거나 우리가 여러분 데이트를 할 때도 뭔가 재미있는 데이트, 즐거운 데이트를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나오면은 뭐 영화관 아니면 뭐 이상한 곳 아니면은 뭐 식사 밥 먹고 커피숍 가고 딱 정해져 있는 어떤 새로움도 주지 못하는 혹은 만났을 때 피곤해하거나 널브러져 있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상대방이 보였기 때문에 나는 너가 완전히 변화하지 않으면 나는 내가 너한테 그렇게까지 마음 쓰고 싶지 않아라는 거죠. 인색한 카드도 나오셨고 변형이라는 카드가 나오셨습니다. 그렇지만 나눔이라는 카드도 나왔어요. 이건 어떤 거냐면 네가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내가 최선을 다하진 않을 건데 네가 변화하고 온다면 내가 너한테 잘해줄게. 이런 생각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재회는 상대방의 약속 위에서만 다시 피어오를 수 있고 다시 진행될 수가 있고 다시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나는 이미 얘기를 조금 해놓은 상태인 것 같아요. 우리 2번 분들은 네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게 안 된다면 난 어려울 것 같아. 나는 나도 되게 소중하고 내가 해야 될 것들도 있어. 그런데 이렇게 계속 스트레스 받으면서 내가 연애를 할 수는 없지 않겠어? 최소한의 약속, 연락을 잘한다던가 만났을 때 집중해주거나 아니면 만나는 횟수가 늘어나거나 너가 나에게 오거나 먼저 연락하거나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분은 처음에는 속궁합이 잘 맞았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궁합은 잘 맞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상대방의 확실치 않은 모습들, 내 맘에 차지 않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때문에 나도 선뜻 내가 다 보여주지 못했어요. 예를 들자면 속궁합에 있어서 나 요 정도의 적극성을 갖고 있는 여잔데 너한테는 안 보였어요. 아직. 두 분은 속궁합을 했지만 우리 여러분들이 전부 오픈돼서 보여준 건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은 나와의 속궁합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는 건 맞지만 더 발전할 수 있는 속궁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러려면은 상대방이 변화하고 와야 되고 나의 스트레스 요인들을 해결해주는 약속들을 해야 되고 두 분이 평온하게 갈 수 있는 어떠한 최소한의 그래 우리가 이렇게 가다 보면은 어느 정도의 미래가 있겠지. 이 미래가 결혼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내가 적어도 안심하고 너를 만날 수 있겠지. 너의 마음에 대해서 내가 스트레스 안 받아도 되겠지. 내가 왜 연락이 안 올까 정도의 생각은 안 해도 되겠지. 라는 정도의 마음이 되셔야 여러분이 받아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주사위는 던져졌어요. 나는 이렇게 갈 거면 끝내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상대방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스타트가 좋네요. 1번 분들도 좋게 나오셨는데 2번 분들도 상대방이 처음에는 뭐가 문제야 난 변한 거 없는데 이렇게 약간 반발작용,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거나 했다가 그래도 잘 지내고 싶다. 그래서 마음을 좀 키워가지고 오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재회가 가능한 상태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시기 역시도 하반기 마지막 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 사실 앞에 약속했을 때도 우리 여러분이 완전히 믿음이 가진 않았지만 믿어줬단 말이에요. 그래 네가 노력하겠지. 지금 좋은 카드가 나오긴 했는데 자꾸 뭔가 찜찜해요. 이 믿어도 될까? 이 믿어도 될지 잘 모르겠거든요. 내가 상대방을 믿어도 될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믿어도 될까? 그다음에 제외했을 때 그냥 이대로 끝냈을 때 나한테 뭐가 더 좋은지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장되네요. 아이고, 제가 봤을 땐 이 관계는 시한부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이분과 완전히 맺어지는 건 우리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분이 나이가 어리실 수도 있고 상대방의 여건이 준비가 안 돼서일 수도 있고 저는 자꾸 뭔가 찜찜한 느낌들이 공식적인 다른 관계가 있거나 다른 대상이 있거나 오래된 연인이 있거나 뭔가 그런 느낌이 자꾸만 들어가지고 추천드리기가 조금 어렵겠네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제외를 안 하면 어차피 얻을 게 아무것도 없대요. 그런데 제외를 하면 어차피 외롭대요. 그리고 상대방을 믿을 만한 가능성은 있대요. 참 애매한 말이에요. 저는 이 가능성이라는 말이 너무 싫은데 좋다는 거야 말라는 거야. 좋다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여러분 헷갈리시잖아요. 어쨌든 가능성은 가능성일 뿐이에요. 하지만 우리 한 번만 더 나도 이 사람을 믿어야 되는지 고민이 될 수 있으니까 한 장 더 뽑아보도록 할게요. 믿어야 될까? 이런저런 말들이 많을 것 같고 그래도 이번에는 최소한 어느 정도 자기가 약속한 것들은 지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약속을 지키는 기간이 오래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큰 마음, 큰 사랑을 가지고 다가오니까 기회를 주실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하지만 우리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건 제외해도 나는 조금 외롭다. 이런 면들이 있다는 거 이해를 해보시고 그런데 우리가 얘를 놓친 상태에서 짜증나는 것보다는 잡은 상태에서 결정하는 게 낫거든요. 놓친 상태에서는 사실 결정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잡은 상태에서는 우리 여러분들이 한 번 더 결정할 수가 있잖아요. 우선은 제외원 들어왔을 때 뻥 차지 마시고 다가오면 받아주셨다가 결국은 답이 없는 관계긴 하니까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시고 여러분이 결정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상대방이 게을러지지 않도록 조금 더 단호하게 내가 행동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상처받을 준비가 사실은 이미 되어 있으시긴 하지만 최종적인 답을 여러분이 아시기도 하지만 이번엔 아직 연이 남아있기 때문에 다가오셨을 때 흔쾌히 좋게 받아주시고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마시고 어쨌든 짧더라도 혹시 또 모르는 거잖아요. 짧은 시간 여러분이 잘했을 때 내가 좀 더 잘해줬을 때 또 잘 될 수 있으니까 기운 내시고 이번 1월 하반기 제외 준비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여기서 이번 리딩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3번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카드로 살펴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상대방 분이 뭔가 큰 실수를 걸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게 현재 진행형은 아니었을 수도 있고요. 과거의 일일 수도 있지만요. 뭔가 과거가 있는 사람, 뭔가 나한테 찔릴 만한 게 있는 사람,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은 직장 내에서 연애를 하게 됐는데 사실 그 전에 비밀 연애를 하고 있었다든지, 물론 헤어진 상태예요. 현재 진행 중이라고 나오진 않았거든요. 혹은 내가 아는 지인과 사귄 적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나한테 말하지 않았는데 사실 이혼 경험이 있다든지, 아니면 동거 경험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요인들, 이분이 가지고 있는 과거에서 내가 느끼기에 큰 실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상대방도 그거에 대해서 약간은 실수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처 어떻게 하지 못하는, 하지만 너무 잡고 싶은 이런 모습들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상대방 카드는 현재 고립이라는 카드가 나오면서 내가 너와 잘해보기엔 너무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고요. 네가 나를 용서해주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나와 있습니다. 나는 지금 뭔가 굉장히 상대방에 대해서 결정을 하려고 하고 확실하게 하려고 하고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어떤 관점으로 봤을 때는 우리 3번 분들이 약간은 조금 더 고차원적인 정신세계를 갖고 있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든가, 그 다음에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거짓말을 한다던가, 이런 부분들에 철저하신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한 이야기들이 사실 과거형의 어떤 문제였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 사람에 대한 신뢰 자체가 뿌리채 흔들리고 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도 그렇고 상대방도 그렇고요. 두 분 다 이 관계를 확실시 가져가고 싶은, 예를 들자면은 이 카드는 결혼식을 의미하는 카드이기 때문에 잘 진행해서 끝까지 제대로 가보려고 한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 실망감이 훨씬 더 배신감이 크게 느껴졌고 뭔가 계속 부딪히는 느낌들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카드는 전체적으로 아주 큰 실수라고 하기엔 과거형이고, 혹은 내가 워낙 도덕관념이 강하다 보니까 상대방의 그런 소소한 거짓말들에 대해서 받아줄 수 없는 그런 요인들도 있다라고 나오셨습니다. 이 관계는 상대방을 주축으로 이루어졌던 관계예요. 나는 사실 상대방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많이 사랑했다기보다는 내가 원했던 어떤 이상향과 좀 비슷한 사람인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감정이 생긴 것이지 내가 그 사람을 아주 사랑했다라는 카드는 없어요. 그런데 왜 결혼식 카드가 나왔냐면 그만큼 내가 상대방을 신뢰하고 상대방의 이야기들을 믿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 그대로면은 나는 그 사람이 되게 좋다, 되게 괜찮은 사람인 것 같다, 잊고 가도 될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을 하셨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경우에는 나를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나를 잡고 싶어서 조금씩 하던 말들이 약간은 문제가 되고 여러분들이 알게 되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두 분은 속궁합 점수에서도 굉장히 높고요. 특히나 상대방이 느꼈던 속궁합 점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의 경우에는 사실 정신적인 궁합을 조금 더 중요시 생각하고 대화하는 것들을 좀 더 중요시 생각하기 때문에 물론 하고 싶고 그립고 괜찮다고 생각한 부분들은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아주 즐겨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 쪽 카드는 조금 더 적극적이고 어떤 조금 더 야한 카드들이 많이 나왔는데 나는 아직은 그런 속궁합적인 부분이 완전히 오픈되지 않고 나의 어떤 생각들, 정신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되면서 낯가림을 조금 했다고 볼 수도 있고 부끄러워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상대방이 느꼈던 나와의 속궁합 정수는 거의 최상으로 강력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카드를 속궁합을 별로 안 좋아한다라는 카드로 읽는 카드만은 아니에요. 지나간 상대방을 그리워한다, 상대방이 나에게 그런 섹슈얼함을 느끼고 다가왔으면 좋겠다, 기다리는 카드이기도 한데 지금 여러분 앞서 나온 카드들이 도덕적인, 정신적인 대화, 이 카드까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제가 조금은 다르게 해석한 거예요. 어쨌든 나는 완전히 즐겼다라고 보기 어렵고요. 근데 여러분의 태도에 용기라는 카드가 나오면서 조금만 더 기회를 주면 어떻겠냐. 어차피 여러분이 연애 특화된 캐릭터가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안 가면 상대방에게 큰 마음을 못 주기 때문에 연애 특화 캐릭터가 아니라서 이렇게 조금 저돌적으로 다가오는 사람이 필요하기는 해요. 근데 믿을 사람은 아니라는 게 지금 문제인 거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좀 조언을 조금 해드리자면은 이분의 거짓말이 현재 ING인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전의 문제인 것 같기 때문에 한 번쯤 덮고
넘어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여러분들이 넘어갈 생각이 없네요. 내가 길을 각오해야지만이 내가 마음을 다져야지만이 이 재회는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성향의 차이가 조금 있고 우리 여러분한테 가장 중요한 1순위가 깨졌기 때문에 이 재회 과연 나한테 도움이 될지도 뽑아볼게요. 오로지 여러분의 입장에서 재회를 하는 게 좋을지 안 하는 게 좋을지 보겠습니다. 요게 재회를 한다예요. 요게 재회를 안 한다예요. 이렇게 뽑았는데 뭐 재회가 좋다고 나오면 또 제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드릴 말이 없죠. 그리고 앞으로의 흐름도 보겠습니다. 계속 고민하신다고 나오시네요. 지금은 저는 개인적으로 두 분의 인연이 욕화된 전생 카드예요. 전생부터 이어져 온 뭐 인연 막 이런 뿌리 뭐 굴레 이런 건데 저는 솔직히 업보라고 읽는 카드예요. 뭔가 이어졌는데 그림이 긍정적이진 않잖아요. 사실 이게 되게 좋은 카드긴 한데 뭐 받쳐주고 있고 감싸주고 있고 굉장히 좋은 카드긴 한데 제가 여태까지 리딩을 하면서 이 카드를 긍정적인 인연이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가져가야 되는 카르마 업보 같은 느낌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인연은 있어요, 두 분이. 그래서 재회 가능성이 있기는 하고 여러분이 좀 상대방에 대해서 생각을 다시 해보면 가능할 것 같긴 하는데 전 이 카드 너무 좋아하거든요. 여러분은 충분히 빛날 수 있는 분이고 뭔가 주도적으로 갈 수 있는 분인데 연애를 하면서 이런 찝찝함을 가지고 다른 것에 집중하지 못했을 때 우리 여러분에게도 지금 결정해야 될 것들이 많은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재회를 권장하기보다도 여러분의 인생을 찾으시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1, 2, 3월 연애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1, 2, 3월 연애운. 단기간 동안은 연애운이 굉장히 처참하게 나오셔서 새로운 연애를 시작하기보다는 이 관계가 뜨뜻미지근하게 제대로 재회하는 것도 아닌 것이 그렇다고 해서 내가 완전히 정리하는 것도 아닌 것이 상대방이 어느 정도 진행하다가 왜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먼저 다가오지는 않는 것이 이렇게 흐지부지하게 상처투성이인 2월 3월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용기를 한번 내서 해볼까? 하면 가능하대요. 그게 나에게 좋을까? 그래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연애라는 거에 대해서 용서도 해보고 용기도 내보고 수용도 해보고 이렇게 하시면 어쨌든 연애운이 지금 안 들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2월, 3월까지는 좀 시도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연락이 오시지는 않을 것 같긴 해서 상대방은 이미 연락을 했었던 것 같고요. 내가 대답을 하거나 다시 연락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분은 아직 마음이 있다고 계속 나오고 이 재회가 성공적일 수 있다고 나오고 물론 그것이 나에게 아주 강력한 건 아니더라도 데빌 카드가 속궁합이랑 같이 나왔을 때는 점수가 높거든요. 속궁합 카드가 워낙 좋게 나오셨기 때문에 괜찮으실 것 같아요. 우리 여러분들도 이 기회를 통해서 한번 몸을 열어보시고 즐길 수 있는 이런 재미로 하는 거구나 열릴 수 있는 기회로 좀 삼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약간은 여러분이 딱딱해요. 그리고 사실 초창기에 그냥 넘어갔으면 됐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보이기 때문에 고민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이나마 조언이 되셨다면 댓글로 휘황찬란하게 오랜만이에요, 반가워요 이렇게 좀 남겨주시고 안 되셨으면은 제가 아주 부정적인 댓글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부정적인 댓글 많이 보면 영상을 찍기가 싫어요. 너무 힘들어요. 내가 도움도 안 되면서 이런 영상을 찍고 있고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긍정 댓글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3번 리딩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4번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분들의 이 관계는 사실은 우리 4번분들이 감정으로 끌고 가고 운명이라고 믿고 인연이라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관계를 가지고 가려고 했었던 그런 관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상대방 분 카드는 전부 완지만 나왔어요. 완지는 타로 카드에서는 파이어를 나타내면서 불을 의미하고요. 열정도 의미하고 자존감, 자신의 비전이라든가 미래라든가 방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나타내는 카드다 보니까 지극히 개인적인 그리고 자신의 일만, 자신의 방향만 중요한 그런 사람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시점으로는 지금 시점이 이분에게는 굉장히 성장을 위해서 중요한 시점이라고 나와 있어요. 성장할 수 있고 부딪힐 수 있고 사실 이분이 누구의 도움을 받거나 조언을 구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자기 길로 나아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립되어 있는 상태인데다가 나 혼자 스스로 방향을 뚫어나가야 되는데 관계적으로도 완전히 안정적이지만은 않은 사람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는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이다 보니까 주변에서도 이 사람을 크게 도와주거나 챙겨주는 느낌은 아니에요. 그렇게 가야 되는 여러 가지 길들에 있어서 또 호기심 있는 것들은 또 취미 삼아서 해야 되는 것들은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이분의 편을 조금 들어드리자면은 일하느라 힘드니까 재밌는 것도 해야 된다. 이런 상황인 거죠. 다행인 거는 이게 사람을 만나는 거라기보다는 자신의 취미생활, 게임이 될 수도 있고 뭐 TV를 보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웹서핑을 하거나 웹툰을 보는 걸 수도 있고 어쨌든 중요한 건 자신만의 취미생활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풀고자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분은 원래부터가 타인에게 의존한 성향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4번분들을 만나서 스트레스를 푼다라기보다는 혼자서 스트레스를 풀거나 하고 싶은 걸 해야 되거나 먹고 싶은 것도 내가 먹고 싶은 걸 먹어야지 여러분이 먹고 싶어하는 걸 맞춰주는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 나는 존재한다, 고로 주장한다 이런 성향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민도 많고 스트레스도 많지만은 그걸 공유하거나 설명하거나 우리 여러분을 설득해서 위로받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건 아니신 것 같아요. 워낙 자기 중심적인 면이 강하신 분이다 보니까 우리 여러분들을 크게 배려해주지는 않았던 부분들이 보입니다. 여러분 카드는 지금 보시면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가 나오면서 나는 이 사람과 인연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이 사람을 잡고 싶다. 이 사람과 오래 가고 싶다. 내가 이 사람을 맞춰서라도 이 사람과 함께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던 건 맞아요. 상대방은 나에게 순종적인 태도를 원했어요. 이 순종적인 태도라는 건 이렇게 하자 그러면 알았어. 오늘 못 봐. 그럼 알았어. 이렇게 받아들여주는 모습들을 보여야 되는데 내가 점점 처음에는 여유를 갖고 관계를 진행하려고 했다가 뭔가 아닌 것 같은 내가 생각했던 이 관계가 아닌 것 같은 뭔가 자꾸 망망대해에서 길을 찾는 것 같은 이 사람은 나를 소중하게 대해주지 않는 것 같은 이런 면들이 보여졌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약간은 이 사람이 다른 일들을 대하는 태도, 다른 관계를 대하는 태도에서 나한테는 조금 무시하는 느낌을 주는데 자기가 필요한 순간, 필요한 상황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에겐 내가 중요하지 않구나. 이 사람에겐 내가 쓸모있지 않구나. 나를 아껴주거나 가치 있게 여겨주지 않구나. 연애를 하고 있지만 뭔가 나는 짝사랑하는 것 같고 내 주변 사람들을 봤을 때 혹은 예전 연애와 비교해 봤을 때도 우리 여러분들이 충분히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아서 자꾸만 고민을 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속궁합적인 측면에서도 이분이 일에 가지고 있는 열정에 비해서는 실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카드는 카사노바 카드인데 카사노바가 병석에 누워 있습니다. 지금 의사가 좀 미묘한 부분들을 이불을 들고 있어서 성병이 걸린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기능이 실하지 않다. 나를 만족시켜줄 수 없다. 나를 만족시켜줄 수 있는 건 그냥 그의 마음뿐.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에 만족되는 거지 이것이 아주 강력한 힘으로써 나를 만족시켜주거나 어느 정도 다른 나라에 보내주거나 이런 느낌들은 전혀 아니고요. 잘하시는 느낌은 아니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이 뭐 하나 제대로 만족할 수 없었던 그런 인연인 것 같습니다. 이 관계에서 상대방은 내가 점점 상대방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이자 조금은 귀찮고 번거로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요분도 좀 연애에 대해서 지속하고 싶은 마음이 현재는 없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처음부터도 이분의 마음이 아주 크진 않았거든요. 내가 수용하기로 한 거지. 그래.
내가 이 사람과 만날 수 있다면 이 사람의 이런 모습들 그래도 내가 이해하면서 가보자 했는데 그게 약간 허상이라는 걸 우리 여러분들이 또 알게 되신 것 같아요. 카드는 허상의 초월이에요. 그걸 넘어가야 되긴 하는데 굳이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들고요. 내가 노력하는 만큼 상대가 노력해 줄 것 같지 않고 상대에게는 연애보다 더 소중한 것들, 자신의 비전이라든가 방향성, 워커홀릭일 수도 있고요. 이분은 피곤하면 안 보는 거예요. 내가 너무 피곤해. 내일 출근해야 돼. 그럼 안 본단 말이죠. 그럼 주말에 봐야 되잖아요. 주말에 휴식하고 싶어. 귀찮아하는 티가 났기 때문에 나 역시도 계속해서 좋아는 하는데 뭔가 진행될 수 있을까? 나만 마음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하셨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재회 가능성은 있기는 나와 있어요. 재회 가능성이 있는 이유는 상대방 쪽의 연애 흐름이 안 보여요. 이분이 지금 나를 맞춰줄 사람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순종적인 사람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너가 처음 태도처럼 나한테 귀찮게 하지 않고 데이트하자고 조르지 않고 연락 자주 해달라고 하거나 하나하나의 반응에 속상해하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안 보인다면 나도 너랑 만날 생각이 있어. 근데 내가 널 아주 사랑하진 않을 뿐이야.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네가 감히 나한테 이렇게 대했어? 네가 감히 나에게 조금 서운함을 티를 냈어? 네가 감히 이별을 하자고 얘기를 했어? 혹은 내가 불편해하는 걸 했을 때 한숨을 쉬었어? 지쳐했어? 이런 불만들이 있는 거예요. 원래는 이 카드가 반역자라는 카드인데 카드의 의미만 키워드적으로 봤을 때는 세상이 성장하고 변화하고 도전하는 사람들은 다 반역자 취급을 받는다라는 내용의 키워드들이 있는데요. 나는 상대방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했던 건데 상대방이 느꼈을 때는 너가 나한테 대들었어? 이렇게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이 반역자라는 카드는 원래 메이저에서는 황제 카드에 해당하는데 불을 의미하는 카드입니다. 이 카드의 주체가 남자분이 되는 이유는 전부 다 완즈 카드만 나왔고요. 내 카드에는 불 카드가 없어요. 나는 사실은 관계가 중요한 사람이고 그리고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지 내가 상대방한테 주장을 하는 그런 타입은 아니거든요. 이런 분들은 직장 생활을 하실 때도 직장 내 대인관계가 되게 중요한 사람들이 많아요. 직장 내 분위기가 딱딱하면 집중이 안 되는 그런 면들을 가지고 계시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반역자라는 카드를 상대방 입장에서 내가 이렇게 행동했다라고 읽은 거죠. 그렇다 보니까 괘씸죄가 좀 적용되어 있어서 그래 그럼 말자 이런 식으로 나오셨던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여러분은 약간 서운한 거 나 혼자 짝사랑하는 것 같은 느낌들 그리고 뭔가 누구는 어디 갔대 누구는 뭘 했대 우리도 이런 데 가자 이런 걸 통해서 관계를 조율하고 싶었던 건데 상대방은 기분이 상하셨던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관계에 집중하고 내가 수용하면은 기프트 카드가 나오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재회가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태긴 해요. 그런데 문득 이 기프트 카드가 이분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저의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혹시 새로운 인연이 나타나지 않을까? 1월 하반기 나에게 연애운이 있는지를 조금 뽑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아직 이분 외에는 다른 대상을 마음에 두지 못하고 있는 그런 연달아 좋네요. 하지만 힘들게 어쨌거나 지금 카드에서는 이분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나오셨어요. 이분의 반응도 한번 볼까요? 나도 번거로운 건 싫어. 너와 있으면서 안정적인 느낌들도 있었어. 그러니까 너가 먼저 다가와서 너가 주장하면 내가 고민해 볼게 정도의 태도는 있습니다. 그러면 재회가 가능하긴 할 걸까? 믿음을 보여주면 재회가 가능할 거라고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좋긴 하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우에도 재회를 권장하고 싶진 않은 게 상대방이 이렇게 집중적인 요소들이 있을 때 나는 상대방을 보좌하는 형식으로 내가 주도권을 가져갈 수 없고 하염없이 또 사랑을 표현해주고 안정감을 주고 믿어주고 해야 될 게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여러분의 의지도 굉장히 강하게 나오셨네요. 성향 카드에선 전혀 안 나오던 카드가 나 이 관계에 대해서 포기할 수 없어 결정할 거야 완성시키고 싶어 이런 면들이 나와 있으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먼저 연락을 시도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연락을 시도하신다면은 앞서 말씀드린 조건들 너가 나한테 맞춰줘야 된다 귀찮게 하지 말아야 된다 이 부분들을 충족시켜 주신다면 재회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이 되네요. 다만 우리 여러분에게 다소 답답하고 힘든 연애가 될 수 있고 그다지 속궁합적인 부분에서 만족하지 못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내가 상대방을
속궁합을 맞춰볼 때 열심히 초반에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도 상대방이 어떠한 느낌을 받을 때 내가 봉사정신을 발휘해서 만족하실 수 있으시다면, 그리고 내가 속궁합에 크게 관심이 없고 어쨌든 자기 주관이 또렷한 남자가 마음에 드신다면 서둘러 잡아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기프트 카드와 킹 오브 완즈 카드 두 분 다 1월 완전 극하반기에 해당되고 있기 때문에 아예 말일 근처거나 아니면 2월 초가 될 수도 있어요. 어쨌든 많은 시간 남아있지 않으니까 우리 여러분 노력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만약 재회를 하면 우리 잘 지낼 수 있을까? 한 번만 뽑아볼게요. 개인적으로는 여러분이 아까 말씀드린 걸 잘 하신다면 내가 이 사람 꽉 잡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드리지 않으면 공격적인 사람 아니니까요. 여러분 기운 내시고 힘내셔서 꼭 잡으실 수 있는 그런 재회운 가득한 1월 한 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4번 리딩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여러분이 타임을 찍고 바로 오셨을 테지만 그래도 저는 1번부터 5번까지 모두 시청해주시는 구독자분들을 사랑합니다. 5번 리딩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번 분들의 이 관계는 비즈니스적인 관계거나 공적인 관계, 일적으로 얽혀있거나 모임에서 시작된 관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대방은 나에 대해서 초반에 호감이 있었던 거는 맞는 것 같은데요. 이 호감이라는 게 약간은 내가 이 사람을 좀 소유하고 싶다, 갖고 싶다, 이 사람이 내 거였으면 좋겠다, 혹은 이 사람의 비밀스러운 모습들을 봤으면 좋겠다, 맹렬하게 다가오셨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사실 이분은 우리 5번 분들의 마음을 얻고 싶다라고 하기보다는 어떤 육체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매력 포인트를 느꼈고, 근데 우리 여러분들은 쉽게 넘어가는 스타일은 아닌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요소들이 이분에게는 좀 더 맹렬하게 꾸준하게 관계를 해나갈 수 있었던 원동력을 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5번 분들은 계속해서 이 연애가 불안정할 수 있고 위험할 수 있고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고 이 사람이 나한테 집중하지 않는 것 같고, 혹은 내가 다른 대상이 있었다거나 내가 남자친구가 있었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워낙 정직하신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게 이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대방은 나에게 어떤 성적인 쾌감이라든가 육체적인 어떠한 행동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자극이 됐거나 잘 가르쳐준 사람, 나는 오픈되어 있는 사람이 아닌데 상대방은 나를 오픈시켜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분이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렸을 때 마음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고 그 목적에 의한 방법을 알고 있는 분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원래는 저스티스라는 카드는 공정함이라든가 올바른 것 이런 것들을 나타내요. 소위 말하는 정의를 나타내는데 이 정의가 추구한 것이 나인 오브 컵이기 때문에 지금 의미가 축소되면서 방법을 알고 있었다, 꾸준하게 나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나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다라는 건데, 이렇게 열정적인 것 치고는 깊이가 지금 느껴지지 않아요. 여기서도 지금 식스 오브 펜타클이 원래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챙겨주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자주 만나려고 한다던가 밥을 샀다던가 조금씩의 스킨십의 강도를 높여왔다던가 이런 방법을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속궁합 카드에서도 좋게 나오셨기 때문에 특히나 이분이 느꼈던 이 강렬함들,
부분들이 거의 처음 하는 사람 아니면 처음 경험하는 거 첫사랑에서 느끼는 어떤 그런 강력함이기 때문에 저는 좀 그렇게 보여져 있는 카드고요. 이 근원이라는 카드가 원래 되게 좋은 카드인데 연인들의 궁합을 볼 때는 이 근원이라는 개념이 조금 그런 관점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렇게 보이고 있는 상태고요. 나는 계속 밀어냈던 느낌들이 있지만은 상대방이 나에게 신뢰감을 갖게 되면서 내가 관계를 오픈하게 된 그 사람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된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상대방의 맹렬한 이런 모습들에 내가 마음이 오픈되고 몸도 오픈되고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경험들도 생기고 그런 관계에 대한 진정한 면들, 자극적인 부분들을 느꼈던 건 맞는데 그와 동시에 우리 여러분들이 수치심도 느끼셨던 것 같아요. 뭔가 이 사람의 진심이 보이진 않고 관계에만 집착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 두 분이 만나셨을 때 유익한 어떤 활동보다는 조금은 그런 쪽의 활동들이 조금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상대방이 생각한 것보다는 완벽히 진심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느꼈던 어떤 답답함과 갈등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혹은 우리 여러분에게 다른 대상이 있거나 아니면 마음에서 정리가 안 됐거나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나는 마음을 힘들게 열었는데 상대방은 생각한 것보단 집중하지 않고 있거나 아니면 우리의 관계가 다수에게 오픈되어 있는 공개 연애가 아니라 약간은 비밀스러운 연애로 진행되고 있는 이런 요소들이 있을 거라고 나와 있는 상태여서요. 내가 먼저 조금씩 밀어내고 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못 갖게 되었는데 상대방이 그래? 그러면 어차피 우리 정식으로 사귀는 건 아니잖아. 혹은 우리 어차피 좀 힘든 부분들이 있잖아. 완전 오픈할 수 없잖아. 근데 나 너랑 계속 봐야 되고 너랑 보고 싶고 하니까 우리 머리 아프게 하지 말고 다음을 기약하자. 이런 느낌들이 듭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재회를 하지 않았더라도 문득문득 연락이 와서 상대방이 나에게 조금 밥 먹을래? 뭐 했니? 이렇게 다가올 수는 있는데 그런 점에서도 우리 여러분이 진심이 느껴지지가 않아서 뭔가 만나고 나서도 찝찝하고 불편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경우에는 완벽한 재회는 조금 어렵게 나와 있고요. 만남을 갖거나 밥을 먹거나 관계를 유지할 수는 있는 그런 면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감정도 나에 대해서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건 여러분뿐이지 그분은 그렇게까지 고통스러워하는 것 같지 않고요. 이미 주변에 만날 수 있는 친구분들이라든가 대인관계도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우리 5번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조심스러운 면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내가 이런 얘기들을 누구와 공유하거나 얘기하거나 혹은 힘들 때 그냥 재미있게 만날 수 있는 친구들보다는 아주 깊이 있는 친구들과 소통하는 부분이 보여요. 근데 그분들에게도 내가 미주알 고주알 이런 얘기를 다 하고 싶지는 않고 이 관계가 완전히 끊긴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여러분들은 나 때문에 이 관계가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조금 더 편하게 대할 걸, 내가 그냥 넘어가 줄 걸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상 저는 이분이 목표를 달성하고 관계에서 충분한 만족을 한 다음부터는 나를 감성적으로 케어해 주지는 않았던 부분들이 우리 여러분으로 하여금 굉장히 힘들었던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라는 사람이 쉽게 사람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처음에는 순수하게 다가갔고 순수하게 관계를 했는데 결국은 상대방이 원하는 게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서 이 관계에 대해서 계속 유지하기에는 내가 조금 힘들지 않을까, 내가 불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관계 아직 끝났다라고 하기에는 뜨문뜨문 상대방에게 연락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 여러분들이 받아주신다면 관계가 이어질 수는 있는데요. 완벽하게 상대방이 우리 제외하는 거야. 우리 확실히 사귀는 거야. 나는 너랑 끝까지 갈 거야. 라는 태도를 취하기보다는 좋아하는 느낌은 있는데 책임까지 지지는 않는 그런 요인들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어쩌면 상대방에게는 이런 형태로 만나는 다른 사람이 또 비밀리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우리 여러분에게 딱 추천해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 제외 가능성 한 번 더 볼게요. 내가 충분히 이 관계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상대방이 하자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수용하고 이 관계에서 내가 그래도
어느 부분에서는 내가 사랑받고 있어. 그리고 상대가 나에 대해서 정말 강력하게 느끼고 있는 건 사실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가능성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 첫 번째 카드가 꿈 카드인데 저는 이 카드가 꿈으로만 보이진 않고요. 이게 꿈이 드림이 있고 아니면은 비전이 있잖아요. 근데 약간 드림처럼 예전에 좋았던 시절을 떠올리면서 지금 노력해 나간다면 가능할 것 같아요. 라는 해석이 가능하고요. 혹은 내가 이 관계를 꿈으로 두고 다른 관계를 통해서 치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두 분 관계 전체 흐름 한번 볼게요. 계속 뭔가 관계가 완전히 끝은 아니고 비즈니스적이거나 일적인 관계로 이어질 수 있고 서로 간에 나름의 신뢰는 형성되어 있지만 내가 점점 마음이 상할 수 있는 그런 관계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는 다시 봐도 이 관계가 완전한 재회보다는 따끔씩 보고 싶을 때 그리울 때만 다가오는 그런 관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여러분 입장에서는 새로운 여러 가지 것들을 알게 됐을 수 있고 마음을 많이 열었을 수 있지만은 상대방은 그 과정에서 느꼈던 감정이 조금 더 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이 사람이 이런 조용하고 고요한 사람이 나를 통해서 이런 모습까지 보이는구나. 이런 것들이 이분에게는 나름은 목표성을 주었던 것 같고 지금은 그 목표성들이 이미 충족이 됨으로써 흥미가 조금 떨어진 그런 상태인 것 같네요. 그래도 우리 여러분들이 보려고 하신다면 내가 원하는 형태는 아니지만은 볼 수는 있다고는 나와 있어요. 상대방이 나를 완벽하게 끊어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가 계속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 모습을 보이고 아주 진지한 관계를 원한다면 상대방이 계속해서 나를 피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상태예요. 만날 수 있는 기간 동안 만나시는 건 상관은 없는데 우리 5번 분들이 누군가를 만나고 있을 땐 다른 대상을 잘 못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의 대상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지금 마음이 넘어간 상태에서 새로운 대상을 만나긴 어렵고요. 내가 만약에 기존에 다른 대상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이 사람에게 마음을 여는데 굉장히 나름의 오랜 시간들이 걸렸을 것 같아서요. 이 정도로 저돌적으로 다가오지 않으면 우리 여러분이 새로운 연애를 하시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이라도 좀 힘이 됐으면 좋겠는데 약간 힘들게 나오셔가지고 제가 마음속으로라도 응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5번 리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 리딩을 진행을 해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약간 개인적인 얘기라서 다 들으신 분들은 이제 닫아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되게 오랜만에 제가 와가지고 많은 분들이 서운함도 있으시고 한 분은 제가 이번에 일산의 웨스턴돔에 타로샵을 오픈했는데 찾아오셔서 서운함을 또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시 이렇게 힘들게도 촬영을 했습니다. 지금 시간은 새벽 4시 46분이에요. 우선은 제가 그 사이에 일산으로 이사를 하는 바람에 이사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개인 상담이랑 강의도 같이 진행하고 있다가 몸이 많이 상했어요. 지금도 제 목소리가 되게 갈라져 있는, 물론 새벽이어서 그런 것도 있는데 갈라져 있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예전에 막 팔랄했던 이런 모습이랑 봤을 때는 많이 다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막 피부도 다 뒤집어지고 목소리도 갈라지고 계속 링겔 맞고 기침약도 먹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낫지를 않아요. 근데 다 낫고 여러분을 찾아뵈려면 한 반년은 걸릴 것 같아서 여러분이 또 많이 서운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또 찾아와 봤습니다. 그리고 이사 오면서 방음 부스도 제가 설치를 해가지고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인타로 TV에 올라가는 모든 영상을 제가 편집하고 있어가지고 사실 제 영상을 촬영할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을 위해서 새벽이라도 이 시간에라도 꼭 하나씩이라도 촬영을 해서 또 보여드리는 그런 새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덕분에 이렇게 좋은 집에서도 살아보고 일산에도 샵을 정식으로 또 오픈을 해보고 제가 또 협회도 설립을 해서 협회장도 돼보고 많은 고마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2020년 한 해 제가 많이 보답할 수 있게 여러 가지 주제 영상으로 촬영해 볼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응원 댓글 남겨주시고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새해 한 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지금 마음 아프신 여러분들이 꼭 좋은 사랑, 꼭 재회가 아니어도 좋으니까 꼭 행복한 연애 하실 수 있게 제가 같이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